네, 요즘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 북한은 핵 억지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또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명 이제 ICBM의 보유를 인정하면서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실제 그 위협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문성묵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을 개발하고 단거리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중거리, 장거리까지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켜 왔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탄두의 무게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물론 로켓, 다시 말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기술 자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미사일 기술이라면 충분히 사거리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네. 다만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 장거리 ICBM에 탑재할 그 탄두의 중량이 얼만큼 소형화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ICBM 같은 경우는 발사 단계부터 이 비행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 하강 단계에 들어올 때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얼만큼 해결이 됐느냐 하는 것인데 미국 판단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것이 미국에게도 실질적인 위협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이 탄두 소형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논란이 좀 있어요. 과연 탑재를 할 만큼 소형화에 성공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있는데 어떻게 지난해 핵실험 이후에 꾸준히 발전을 해왔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 미국의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그 결국은 이 소형화를 핵탄두를 소형화하지 않으면 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꾸준히 소형화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판단하는 거 보면 이제 잠재력은 있다. 네. 개발할 잠재력은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계속 시험 발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험 발사 과정이라는 것이 미국의 이제 각종 첩보 윤석이라든지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서 계속 감시하고 있는 가장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부분을 잘 알 거고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성능 개량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걸 또 미국은 계속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열병식에 등장했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뭐 가짜라는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제 와서 이 탄도미사일의 존재를 인정한 걸 넘어서서 이제 본토 위협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봅니다. 이번에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한반도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오판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북한의 실제 위협 수준이 조금 못 미치더라도 오판에 의해서 군사 도발을 한다면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미국 행정부는 오판을 막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좀 실제적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오판을 막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과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전면전 이런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작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의지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는 지금 김정은 리더십에 상당히 그 불안감이 노출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임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정말 그런 리더십이 불안한 그런 결정,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 그런 의지를 이제 실현할 가능성과 두 번째는 북한이 그동안 꾸준히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그 핵
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실어서 미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미 본토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구암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날려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그 북한의 위협이 이제는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억제의 효과도 있다고 네. 보겠죠. 실제로 전쟁 관련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죠. 레이먼드 오디오노 참모총장이 강연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긴급한 상황, 한반도 전쟁을 꼽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당히 조짐이라든지 이런 예고가 있은 후에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고 없이 사소한 그런 요인으로도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6.25 때만 해도 우리 이승만 정권의 정부에서는 6.25가 일어날 거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북한이 최대한 평화 공세를 취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의 여러 가지 그 경제 사정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면전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판단, 동향 보고가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나왔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북한도 이제 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어제 미국의 위협이 계속되면 핵 억제력을 과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아마 지금 그 북한은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대화하고 또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데, 네. 지금 뜻대로 안 되니까 상당히 좀 초조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북한이 그 핵위협에 대한 또 다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또 북미 간에 최근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을 이제 악의 정권으로 또 규정도 했고, 더군다나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미국의 관계 개선의 어떤 의도가 이제 잘 안 풀리면서 결국 이제 군사적 위협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 북한에 이제 자기들이 핵 억제를 과시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제는 뭔가 하면 미국이 자신에 대해서 핵 위협을 계속 할 경우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맞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의 그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를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 성명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은, 만약에 지금 그 오바마 행정부하고 협상이 잘 안 되면 정상적인 현실적 안목과 사고를 가진 주인이 백악관에 들었을 때까지 자기들도 기다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2017년 1월에 그 끝납니다. 앞으로 네. 한 3년이 남았는데, 네. 결국 지금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이 잘 안 되면 3년을 기다려서라도 다음 정부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런 네.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단기적으로 쉽게 자기들이 핵 위협을,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지만 어떤 핵 공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최고 존엄 모독이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인데요. 최근에 유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이 김정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북한이 특대용 도발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이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그 표현들이죠.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성사시켰던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호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고 지금 합의를 한 상황에서, 네. 자기들이 볼 때는 당국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계속 김정은 지도자를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대화 공세를 펴고는 있지만, 남북 대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힘들다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런 그 우리 언론이라든지 또 정부 관련 인사들을 통해서 이런 반응이 계속 지속되는 한, 비방 중상이 지속되는 한 남북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문성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유성옥 연구소장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 모임 통일경제교실 강연에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발언은 좀 수위가 좀 있었어요. 연상군 같은 패배의식이 있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확보하겠다는 증언이 있다. 뭐 가장 나쁜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북한이 발끈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난 그 양상을 보면 미국과 북한 간의 그 갈등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북한이 연초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얘기를 했고 또 중대 제안을 했고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었고 다시 말하면 북한이 대남 비방이나 이 대남 선전 선동의 수위를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췄고 네. 사실 그 방향을 미국 쪽으로 돌렸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남북 관계를 고려한 그런 절제된 조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어떤 반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유성옥 소장의 발언을 문제 삼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저는 그동안 북한 군인들하고 쭉 접촉을 하면서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발언이 남측에서 나왔는데 그걸 문제 삼지 않으면 사실은 불충입니다, 북한에서. 네. 네. 따라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땐 반드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지난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최소한 비방 중상 중지를 하자고 그걸 합의하자고 계속 강력하게 요구한 그 속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발언을 놓고선 북한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남북 합의의 이행이 기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남측으로부터 양보를 받기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